자기훈육법 24회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글 중에 가장 긴 글이네요. 제목은 분노, 감정을 조절하고 제거하고 표현하는 법입니다. 자,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 제거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분노 처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처리 용량도 충분하다. 하지만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못 배우고 잘못 배운 방식에 따라 이를 사용하면 분노 처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먼저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고 제거를 한 연후에 설명문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것이 분노 처리 능력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감정적 표현을 먼저 자주 하게 되면 분노를 조절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며 도리어 그런 능력을 잃게 된다. 조절 능력이 약하고 아예 그런 능력을 잃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짜증, 화, 분노가 생겼을 때 제3자들에게 이런 감정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한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화가 났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 사람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감정적 표현에 치중한다. 제3자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에 두세 번씩 물어보고 듣고 난 뒤에 해석을 해주며 너도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말에 다시 자극을 받아 화를 낸다. 화를 내는 상대가 제3자로 바뀌게 되어 이번에는 제3자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 왜 나만 갖고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잘못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며 화를 낸다. 제3자는 당신의 사정을 모른다. 그것도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른다. 어찌 알겠는가, 그 자세한 사정을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가 아니니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당연한 일을 두고 나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화를 내니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설명문적 표현으로 상황 설명을 해줘도 직접 보거나 겪지 않은 이상 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감정적인 말로만 상황을 전달하면 어찌 제3자가 사정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짜증, 화, 분노는 오물 같은 감정이다. 오물을 제3자 보고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의 감정에 생겨난 오물은 남이 아니라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자꾸 처리를 해봐야 처리 능력이 생기고 처리 용량도 늘어난다. 화가 났던 일을 남에게 설명할 때 다시 화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아직 내 마음속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거나 제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라면 아직은 남에게 말할 때가 아닌 것이다.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고 제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화나는 일을 남에게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삭히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머릿속으로 화가 났던 상황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내 일이 아닌 마치 타인들의 일인 것처럼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돌아보며 역지사지로 문제에 접근하고 답을 내봐야 한다. 그렇게 다각도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화날 일도 화를 낼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분노 조절에 성공했다면 다음은 분노의 제거를 연습해야 한다. 다음에 이 같은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이런 지혜의 방법을 써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오물 같았던 상황과 감정을 다음번을 위한 걸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분노의 조절, 제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남들에게 얘기해도 된다. 이때는 감정적 표현법이 아닌 설명문적 표현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설명문적 표현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노 감정을 처리하는 내 능력이 한 단계 커졌다는 표시다. 감정적 표현법은 3살까지만 허용되는 표현법이다. 사람이라면
자라면서 점점 설명문적 표현법을 배워야 한다. 아직도 감정적 표현법을 쓰고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3살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미처 자라지 않은 사람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 싶다면 어른처럼 설명문적 표현을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가 원문입니다. 사실은 분노는 나와 남을 모두 다치게 하는 양날의 검 같은 속성이 있죠. 그래서 남이 아닌 나를 향해서라도 종기를 도려내듯이 이런 감정을 좀 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노는 남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네요. 만약에 어떤 분이 화가 났다며 상의를 해오신다면 그때는 몇 가지 좀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조언을 먼저 하지 마시고 공감, 동감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충분히 공감과 동감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아유 그래서 화가 났겠구나, 그래서 서운했겠구나, 아유 그래도 마음을 잘 다스렸네 라고 먼저 공감과 동감을 해두시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마 듣는 쪽에서도 훨씬 더 잘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분의 아픔이나 화를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은 본인이 한 번 더 분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화를 내는 분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뺏어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동감 다음이 조언입니다.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쩌면 일시적인 응급 처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긴 글을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저자께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만 잘 알아도 인생의 실패, 타인과의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분노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분노 처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처리 용량도 충분하다. 아까 읽어드린 문장, 제일 첫 문장인데요. 제 가슴에 남아서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